요즘에 BNPL 시장이 엄청 핫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핫했는데 계속 좀 과열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투자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가, 그리고 또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회사가 BNPL 비즈니스인 것 같고, BNPL 비즈니스를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오히려 못 다루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BNPL 사업이 없으면 내가 인수하던가 아니면 만들던가,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원래 전에 어펌을 인수하던가 이제 같이 좀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원래 무산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골드만삭스가 또 애플페이랑 같이 해가지고 BNPL 시스템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슬슬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BNPL을 옛날부터 보고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골드만삭스가 드디어 이제 BNPL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그 인수를 어제 이제 좀 발표가 됐는데, 오늘 한국에서 오늘 어제 이제 해도 발표가 됐는데, 그린스카이라는 회사를 2.9조? 네, 2조 6천억 원 정도로 이제 인수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관심 있던 골드만삭스가 데려온 그린스카이는 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회사고, 뭐 간단히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좀 변동이 있는 좀 신기했던 이제 섹터를 또 이제 얘기하려는데, 일단 처음에는 골드만삭스랑 BNPL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이 좀 파트 1, 2로 이제 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렌트 시장이랑 미국에서 어떻게 부동산 업계가 살짝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시작을 하면, 그린스카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린스카이가 이제 2조 6천억 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인수를 했다고,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이게 인수 소식을 듣고, 원래 이제 워낙 덩치가 크니까, 골드만삭스는 덩치가 크니까 별로 움직임은 없었지만, 이 그린스카이는 어제 53%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카이가 어제 53.15%가 뛰어가지고 11달러, 좀 뭐 스팍을 보신 사람한테는 익숙한 가격대라고 하실 수 있죠. 11.9달러로 어제 4.1달러가 상승한, 네, 11.9달러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회사가 뭐 BNPL이라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뭐 커스터머 베이스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어떻게 벌고 있을까에 대한 좀 간단한 파이낸셜 오버루킹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쿼털리로 나눠가지고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좀 봤어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러니까 매출이 여기에서는 밀리언으로 돼 있으니까 2018년만 해도 1,000억 정도를 매출을, 분기 매출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높았던 때가 최근 한 3년에서 가장 높았던 때가 9월, 그러니까 3분기 매출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토탈 매출로 보면. 그래서 그때가 1,500억 정도, 1,600억, 이렇게 한국 말로 하면, 한국 원화로 하면 1,600억 원 정도를 했어요. 네, 해설을 했고,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이제 19년에 피크했다가 다시 이제 좀 내려가다가 다시 요즘에 올라오려고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때는 이제 밀리언 달러로 얘기하면 153 밀리언 달러를 2019년 3분기에 찍었고, 계속 이제 내려가 가지고 120, 130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1분기까지는 120, 그러니까 작년 2020년 4분기도 한 120 밀리언 달러, 그리고 요번에도 120, 그러니까 1분기 요번 2021년 1분기도 120 밀리언 달러 이 정도 했는데,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어요. 요번에 6월 달의 기준으로 보면, 6월 2분기 기준으로 보면 2분기에서 다시 130 밀리언 달러 마크를 가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단순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로스 프로핏으로 보면, 원래 그냥 레버뉴 매출은 또 다르고, BNPL은 결국에는 수익성이랑 수익성 마진, 영업 이익 뭐 이런 게 총 매출 총 이익 뭐 이런 거를 보면 그로스 프로핏이 그거죠. 그래서 이익을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가장 높았던 게 오히려 2019년에 3분기가 그 매출이 가장 높았다 그랬잖아요. 레버뉴가. 그러니까 레버뉴가 가장 높았는데, 실제로 이때는 그로스 프로핏이 66, 그러니까 거의 50% 마진율이 한 50% 정도, 거의 50%좀 이상 정도 됐어요. 그게
66.5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700억? 네, 한 700억 원 정도의 이제 레버뉴를 했는데, 요번에는 700억 이상을 했죠. 그러니까 정확한 피겨로 말하면 66.5 밀리언 달러를 그때 gross profit을 만들었는데,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다가, 매출 떨어지는 거랑 같이 떨어지고 있다가 요번에 스파이크 했어요. 요번에 70.7 밀리언 달러로 엄청나게 gross profit이 저번 분기 대비해서 거의 2배 올라왔어요. 뭐 매출은 거의 뭐 크게 차이 안 나는데 한 10% 정도 차이 나는데, gross profit은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BNPL이 좀 잘 되고 있고, 사람들한테 인지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화가 좀 더 잘 돌아가는 그런 형태에서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가 잘 낚아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는 쉐어 형태로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스카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드만삭스 지분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 이 정도 형태로 이제 거래가 될 거니까 이미 그 프리미엄을 주죠. 인수를 할 때 그 원래 주가,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회사면 그 피인수인가? 하여튼 그 단어가 힘들어서 그런데, 인수를 하는 회사가, 그리고 인수 당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 당하는 회사가 그린스카이, 인수하는 회사가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아니 원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 회사의 시총에 좀 더 프리미엄을 줘요. 그러니까 몇 년을 더 생각해가지고 훨씬 더 지금 현재가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50% 줘가지고 이미 이게 고려된 상태로 지금 주가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이미 반영된,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준 게 반영된 상황이고,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거의 이 정도에서는 차익을 좀 노리는 게임을 해요. 예전에 저도 이런 거를 한번 경험했을 때가 이제 리본고를 어디였죠? 텔레닥의 리본고를 인수했을 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프리미엄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좀 수익 실현, 차익 실현. 왜냐면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주당 얼마나 받기로 이미 계약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이에서 차익을 얻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뭐 현재는 거의 그냥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투자자, 리테일 투자자한테는 거의 완료됐고, 이제 여기는 프로페셔널의 영역이다. 여기 이상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근데 최근에 이런 걸 보니까 확실히 2분기에서는 더 좋은 실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실적이 매출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었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마진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거의 역대급 그로스 프로핏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그린스카이를 어떻게 보면 잘 인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뭐냐면, 가장 이 금융 쪽에서 BNPL에 관심을 보였던 게 골드만삭스고, 골드만삭스가 작년부터, 그리고 전부터 이제 BNPL을 좀 더 키워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얘네가 풀어나갈까 했는데, 그린스카이는 저는 보기에는 역시 좋은 회사를 좀 샀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서 익스팬드를 훨씬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클라이언트랑 그러니까 머천트랑 클라이언트 둘 다 있으면 좋지만, 클라이언트가 많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물론 직접적인 이런 영향을 주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안에 비즈니스도 많고 하니까 충분히 나중에 갈 때 둘이 시너지가 나와가지고 발생해가지고 뭐 이 기업이 그린스카이가 좀 더 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여기에서 뭐 애플페이랑 같이 BNPL을 할 때 좀 더 엑스퍼티즈 있게, 아니면 둘이 만약 같이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자기가 인수한 팀을 꾸려가지고 좀 더 유리한 협상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은 인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재미있는 게, 이렇게 그린스카이를 인수했어요. 근데 얘네도 한 2조, 3조 안 되게 인수했잖아요. 3조 원 안 되게 인수했고, 그리고 전에 이제 페이팔도 BNPL 인수했을 때, 일본 기업 인수했을 때 3조 원 안 되게, 3조 원 근방에서 인수했잖아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스퀘어는 혼자 애프터페이를 막 30조 원 이상으로 이제 사왔으니까, 다른 회사들이 인수하는 거 대비해서 얘만 혼자 10배 이상 내고 기업을 사왔는데, 이게 효율적인가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퀘어의
스퀘어가 너무 오버페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저도 애프터페이의 고객이랑 뭐 BNPL 고객을 아직 분석을 안 해가지고 이런 거는 뭐 너무 잘 모르고 얘기하는 포인트일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멀리 제가 느낌적인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은 확실히 좀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되는데, 혹시 좀 비싸지 않나, 왜 얘네들은 이런 딜을 했나, 페이팔이 뭐 시총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큰 회사여도 왜 스퀘어는 이렇게 무리를 했나, 스퀘어가 페이팔처럼 이렇게 무리 안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다른 거 대비해서 애프터페이가 엄청나게 큰 회사고, 근데 어펌처럼 그러니까 어펌을 한마디로 산 거죠. 어펌도 그 당시만 해도 30조 원까지는 안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펌이 뭐 리젝트 했겠죠, 만약에 스퀘어가 산다 그랬으면. 근데 아직도 좀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라리 뭐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차라리 한 50조 원을 내고 어펌을 사지, 애프터페이를 사는 게 혹시 worth it 했나? 그거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걸 평가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은 BNPL이 시장이 확실히 성립이 안 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여기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자기만의 파일을 늘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뚜렷한 그 승리자는 안 보인다. 그래도 굳이 픽하자면 어펌이 가장 좋아 보이긴 한다. 근데 뭐 나중에 이거를 특화된 서비스, 그래도 이 금융이랑 결제에서는 골드만삭스랑 이런 회사들도 무시는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뉴스가 어펌한테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근데 어펌이 여기에서 자기 자리만 잘 잡고 계속 유지해 나가면, 어떻게 보면 어펌이 만약에 이 그린스카이를 인수한, BNPL 시스템을 인수한 회사를 가지고도 어펌이 훨씬 더 프로피터블 하다라고 하면, 나중에 금융권 사람들은 그냥 어펌을 쓰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더 비효율적이어도 이런 수수료 먹고 수수료 가져가는 시스템은 아마 그래도 자율적으로 금융권들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니면 또 싼 가격에 어펌이 준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CEO의 역량인 것 같아요. CEO랑 그 회사만의 역량, 회사들의 역량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뉴스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랑 뭐 그린스카이 인수하고 빅 플레이어들이 다 이제 BNPL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예전부터 BNPL에 관심이 있었고, 근데 드디어 이제 성공을 했고, 자기만의 BNPL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을, 그리고 이제 페이팔이라는 좀 결제의 선두주자, 근데 얘네들도 이제 BNPL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스퀘어라고 머천트랑, 그리고 소중소기업,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퀘어가 인수한 BNPL 시스템, 또 이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옛날부터 그래도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가지고 오고, 뭐 언더라이팅이랑 이런 좀 더 소프트웨어 쪽이랑 데이터 애널리틱이 강해 보이는 어펌이 또 승자로 갈지, 이거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전 포인트들이 너무 재밌고, 여기서 베팅 하자 그러면 저는 일단 그래도 어펌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 이거는 아직은 너무 모르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댓글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펌에 저도 모릅니다. 어펌이 질 수도 있어요. 다른 게 이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모르던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또 아직은 좀 고착화되지 않는 이 세그먼트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재밌는 게 될 수 있겠다 라고 마무리 짓고, 이제 저는 렌탈 프로퍼티, 부동산, 미국의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은 많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 그 몰이라고, 쇼핑몰이라고, 한국에서 보면 아울렛이라고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울렛처럼 그렇게 싸진 않는 그냥 쇼핑이 몰려 있어요. 백화점 아울렛 느낌으로, 이제 아울렛 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쭉 있잖아요. 쭉 있는 그런 느낌의 그 쇼핑몰이라고 하죠. 이게 몰이면 그냥 한국말로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좀 개그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몰려 있는 그런 형태의, 그냥 땅이 넓으니까 주로 그렇게 몰려 있어요. 근처에. 그런 거 프로퍼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명한 회사가 사이언 프로퍼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 저도 좀 모르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한 번씩은 이제 들여다보긴 했어요. 프로퍼티 프라이스랑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밖에 간다. 예전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코로나로 인하니까 몰들이 운영을 안 하고 백화점들도 망한다 그랬고, 그리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회사들이 많이 빠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온 사이트라 그러잖아요. 직접 거기 사이트로 가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보다 온라인 세일들이 더 올라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몰에서 뭐 회사들이 많이 빠지던가 아니면 렌트를 많이 빼던가 렌트가 많이 디스카운트 되던가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은 게 그래서 여기 사이먼 프로퍼티인데, 사이먼 프로퍼티가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주가가 5년치로 딱 보자면 그 주가가 주로 한 그 주의 가격으로 보면 한 150, 한 5년치로 보면 170, 네, 한 뭐 200까지 갔을 때도 있네요. 2016년에 200대였고 그리고 155 이 정도, 그리고 코로나에 딱 떨어지기 전에는 한 140, 네, 140대 정도에 있다고 치면 이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44불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이때 이제 계속 잠잠하다가 뭐 슬슬 조금 오르긴 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이 계속 오다가 한 11월까지, 작년 11월까지 60불을 유지했어요. 60불을 유지했는데 이제 다시 사람들이 온 사이트에 가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이 났죠. 사람들이 다시 계약을 하고 사람들이 더 쇼핑몰 나가고 백신도 잘 돌고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11월부터 내년 전망을 봤을 때 또 좋아질 것 같다라고. 왜냐면 몰이라는 산업은 전망 산업이어서 살짝 더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할 것 같다 그러면 얘네들이 계약을 축축축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모르고 있었는데 좀 더 오래 걸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2배가 넘었어요. 11월에서 기준으로 62불인데 지금 131불입니다. 네. 131불이에요. 엄청나게 올라왔죠. 이게 꽤 큰 회사인데, 물론 마켓캡으로 보면, 시총으로 보면 또 막 50조 원인데, 53조 원? 뭐 이 정도? 53조, 55조 원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걸 보고, 뭐 얼마 안 하네 할 수 있는데, 예전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기업입니다. 네, 많이 떨어진 기업이고, 미국의 좀 프로퍼티, 부동산에서 대표하는 이런 회사기 때문에, 리츠, 이런 거 많이 하는 회사기 때문에, 근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최근에 올라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또 다른 기사들을 봤었어요. 이거 이게 돌아가고 있나. 근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More bounce back.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걱정이 되지만 몰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쇼핑몰들이, 한국에서, 쇼핑몰들이라고 하면 되군요. 쇼핑몰들이 돌아오고 있고, 작년 그 코로나 때부터 훨씬 더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회복을 하고 있다. 트래픽이라는 단어는 이제 웹 트래픽이라고 쓸 수 있고, 웹 트래픽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러 오는지에 그 트래픽을 쓸 수 있고, 주로 이제 뭐 교통 체중이라는 이런 단어에도 많이 쓰는데, 교통순환? 네, 트래픽이라고 하나? 네. 하여튼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나, 그 이제 다니는 인구가 늘고 있나, 이런 걸 말할 때 트래픽이라는 걸 얘기를 쓰는데, 트래픽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몰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뭐 가을은 걱정이 된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회복을 했어요. 2019년 팬데믹 대비해가지고 많이 회복을 했고, 뭐 또 이거는 뭐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좀 신기했던 게 soaring rents make it a good time to own an apartment building 이렇게 나와가지고 the 10% rise in national asking rents in August is highest on record, helped by more young workers returning to cities.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돌아오고 있고, national, 그러니까 8월이 렌트 가격을 요구하는 렌트가 월세죠. 월세 가격이 10% 상승했다. 그래서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여기 이게 apartment occupancy rate apartment occupancy 요즘에
발이 혀가 너무 꼬여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거의 좀 있으면 이제 5년 넘고 거의 10년 돼가는 몇 년 있으면 10년 되니까 많이 꼬이네요 이 단어가. Apartment occupancy rates hit a record high of 97.1 in August.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할게요. 아파트의 공실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들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온 월세는 아파트에 들어온 레이트가 지금 97.1%라고 해요. 이게 엄청 높아요. 무슨 97%나 지금 사람들이 다 월세 내려고 지금 차지하고 있고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을 보니까 경기가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도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실업률이 떨어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보면 좀 되는 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경기가 회복하는 사인이 보이고 렌트 가격도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그리고 최근에 지금 뭐 정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게 스티뮬러스 얘기도 많이 되고 있고 뭐 정부 뎁 실링 늘리는 것도 얘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서포트를 줬잖아요. 거버먼트가 뭐 서브시디 같은 걸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경기 부양책을 시키고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제 9월 기준으로.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좀 반강제적으로 슬슬 일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초반에 문제가 있었죠. 원래 9월 한 8월 9월부터 이제 슬슬 8월 초부터 이렇게 슬슬 이제 숍들이 너스리 그러니까 학교들이 슬슬 열리면서 학교에 애들이 가기 시작하면 이제 여성 워크포스 아니면 집에 있는 워크포스 뭐 남성이 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아직까지는 여성이니까 여성이라고 하면 그 여성 인력이 풀려 가지고 더 많은 워크포스들이 돌아가겠다.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아직 문제가 많아죠. 초반에 가가지고 코로나 많이 걸리고 애들이 그래서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불상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시행착오를 거기는 겪고 있었는데 뭐 이제 더 나아질 거다. 그러면 점점 더 뭐 초반에는 다 이제 시행착오가 있고 한데 점점 더 학교들도 더 잘 이런 걸 대비하고 초반에는 좀 대비를 느릴 수가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살짝 느리긴 해요. 그래서 이런 뭐 좀 더 마스크를 잘 쓰고 또 좀 더 규제를 잘하고 이거 막아놓는 것도 많이 설치하고 하면 학교에서도 코로나 케이스들이 줄어들면서 학부모님들도 이제 점점 내 애들을 잘 보내도 문제가 없겠구나 학교에. 그러면서 학교에 문제 보내고 그럼 만약에 지금 집에서밖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하는 뭐 그런 타이밍을 만드는 그런 학부모들,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어디 가가지고 풀타임으로 일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점점 더 이제 나도 애가 이제 여기에서 일하고 학교를 갔으니까 잠시 내니 같은 걸 써가지고 나는 이제 학교에 가면 일하러 가도 되겠구나. 예전 시스템을 좀 돌려놔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급격스럽게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좀 시행착오가 있고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겠지만 결론은 이제 원래 작년 제가 겨울에서 이 코로나 케이스 생각했을 때 여름에는 늘어나고 이제는 줄어가는 시간이잖아요. 코로나 케이스가 기본적으로 이 감기는 아니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게 겨울에는 줄어들고 뭐 그냥 기본으로 보면 물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름에는 올라가고 겨울에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겨울에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경기 지표도 좀 더 나아 보일 거고 이 코로나가 떨어지고 있으면 학부모도 이거 봤을 때 애들이 이제 잘 보낼 수 있구나 걱정 없구나 생각하면서 점점 더 보내가지고 경기도 사람들 실업률이 오르고 그러면 그래서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이런 게 잘 되고 있다가 1월은 아닌데 한 2, 3월 이제 점점 테이퍼링이 얘기가 되던가 아니면 이제 이게 인플로스 될 기준이 한 2월, 3월
아니면 또 4월에 한다 그러고 2월, 3월에 이제 큰 문제가 좀 이제 주가 면에서는 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드려봤어요.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오랜만은 아니지만 오늘 또 재미난 이슈를 두 개 다뤄봤는데요. BNPL 시장은 계속 재밌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부동산이랑 이런 미래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제 현재 9월 중순인데 9월 중순의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공유 드려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늘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